본 영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처음 학습자 또는 과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과제 작성글을 읽은 영상입니다. 다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인의 글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제 혹은 인정되지 않은 인용으로 인해 받은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방송대 학우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미디어 비평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목차 1. 의무론적 윤리이론과 목적론적 윤리이론 비교. 2. 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해 포터박스의 4가지 단계를 중심으로 설명. 3.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패터슨과 윌킨슨이 제시한 5가지 항목 설명. 참고문헌. 1. 의무론적 윤리이론과 목적론적 윤리이론 비교.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행해지는 명령을 의미하는 정언 명령을 의무론적 윤리 행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칸트는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의무론적 윤리이론은 결과보다는 의무를 중시하고 주어진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의 이름을 밝혀야 하고 기사를 보도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론적 윤리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목적론적 윤리이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목적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론입니다. 목적론적 윤리이론은 수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사례는 어떤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의 결과는 공직자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이 전직 비서에게 사적인 대화를 하고 개인 시중을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하여 비서가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의 진실성보다는 정치적으로 비화하여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일부 정치인과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로부터 가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소속당인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사망하여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10개월 만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시장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목적론적 윤리이론의 사례는 현재 상황에 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언론 보도의 한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예를 선정했습니다. 사례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어 군대 격리, 장병, 부실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장병은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하는 병사들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후 일상적인 생활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건은 휴가에서 복귀한 병사가 격리 기간 동안 부실한 급식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부실 급식은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병사의 급식에서 배식 후 남은 반찬과 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훈련을 받았던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군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SNS 활동과 언론의 공식적인 보도가 현 상태를 고발하고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해당 군 장병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휴가를 복귀하게 될 군 장병은 물론 군대에 가게 될 청년들과 자녀를 군대에 보내게 될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주면서도 그동안의 문제가 밝혀지면서 한편으로 안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해 포터박스의 4가지 단계를 중심으로 설명.
포터팍스의 윤리적 결정의 네 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과정은 사실 판단의 단계입니다. 사실 판단의 단계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알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백화점 붕괴 사건을 취재할 때는 백화점 붕괴가 일어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화점이 붕괴하였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도는 백화점 붕괴 사건을 어떤 시선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 붕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는 백화점 붕괴가 일어난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고 백화점 붕괴가 일어난 그 즉시 혹은 일어난 상황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 붕괴가 일어났다는 근거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어디에 있는 5층짜리 백화점이 언제 무너져 내렸고 다친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구조대원의 모습과 잔해를 제거하는 상황 등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릴 수 있습니다. 포터의 윤리적 결정의 두 번째는 가치 설정 단계입니다. 가치 설정 단계는 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일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백화점을 이용했던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건 보도로 인해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건물의 붕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방문하고 머무는 중에 붕괴로 인하여 매몰되고 다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건물 붕괴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조해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고 응급처치와 보호, 그리고 치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의 신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를 알리고 구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포터의 윤리적 결정의 세 번째 단계는 윤리 원칙의 적용입니다. 백화점 붕괴 현상이 있게 되면 객관적인 상황만을 전달하지 않고 가까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즉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 관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조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취재자는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면서 현장의 참담함을 느낄 수 있고 구조의 상황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취재자는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취재원에게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백화점 붕괴 사건에 관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토의 윤리적 결정의 4단계 중 마지막 단계는 충실도를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앞서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기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사건을 선택하고 보도해야 하지만 공통의 가치를 우선하게 되면 자칫 자극적인 내용을 담는 비윤리적인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붕괴 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건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듯 다루기보다 사회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또 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인해 매몰되고 다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부탁하며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언론 보도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만족은 물론 회사와 시민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패터슨과 윌킨슨이 제시한 5가지 항목 설명.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은 기자가 글로 쓴 기사나 뉴스 진행자의 설명을 보충해주는 사진과 자료, 영상 등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해주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 시각화된 피사체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편집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은 사실이라 할 수 없고 사실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터슨과 윌킨슨이 자극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이미지 조작 등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을 지적하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주요 항목으로 사진과 비디오 촬영 여부 결정, 사전에 무대를 꾸미는 행위, 전자조작, 선별적 편집, 눈속임의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비디오 촬영 여부 결정은 사고나 사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야 할 때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촬영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기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촬영하고 기사화하는 것인데 사람을 도와 개입하면 그 현재의 즉각적인 상황을 촬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 기자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윤리적인 사진 기자들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에 무대를 꾸미는 행위는 사진 기자가 특종을 얻기 위해 사건과 사고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본인은 물론 동료나 상사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따르게 합니다. 세 번째, 전자조작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진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행위들이 나타났는데 전자조작은 결국 수면자 효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수면자 효과는 취재원과 메시지를 수용자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선별적 편집은 내용과 다른 사진과 영상을 표시하거나 갈등 관계에서 편향된 이미지만 사용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편집은 기사 보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관련된 자료를 표시하고 조작 없이 형평성에 맞는 보도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눈속임은 기사를 사실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진을 맥락과 관계없이 사용하고 사진에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눈속임은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언론사는 구독률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전자조작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스크린샷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021년 2월 17일 발생한 게시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체포된다는 허위 가짜 뉴스였습니다. 해당 뉴스 게시물은 파이낸셜 뉴스 로고를 달고 있었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었지만 게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은 스크린 캡처 형태로만 확인되고 있으며 조작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사는 게시물을 배포하지 않았고 기사 역시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자사 웹페이지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런 허위 기사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고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캡처된 이미지에 포함된 정세균 총리의 사진이 촬영된 발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은 조작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언론사의 의도적인 전자조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맞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언론을 공격하려는 의도이거나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는 정보를 노린 가짜 정보로 볼 수 있고 이것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일반인에게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전자조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전자조작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강승구, 이은택, 미디어 비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나무위키, 박원순 2021년 5월 1일 나무위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사건 2021년 5월 1일 이학수 부실급식의 용변도 제한, 고개 숙인 국방장관 MBC 2021년 5월 1일 유튜브 YTN 뉴스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온 아들의 처참한 이야기 2021년 5월 1일 유튜브 상품백화점 예고된 붕괴 1995년 6월 29일 2021년 5월 1일 유튜브 20초 만에 무너져 내린 상품백화점 참사에 2021년 5월 1일 박지은 뉴스 보도 사진 손쉽게 조작 허위 정보에 멍드는 언론사들 한국기자협회 2021년 5월 1일 김도연 백신 거부 시 체포 변조 기사의 파이낸셜 뉴스 책임 물을 것 미디어 오늘 2021년 5월 1일 리차드 강 정 총리 코로나19 백신 거부 시 긴급 체포 발언 AFP 2021년 5월 1일 지금까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미디어 비평이었습니다.